네, 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만한 컨텐츠입니다. 바로 포토샵 성형 툴 리퀴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상 이 성형 툴 리퀴파이라는 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 되어버렸죠. 왜냐면은 굳이 컴퓨터로 보정을 하지 않아도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누구나 다 후보정을 하지 않아도 찍을 때부터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얼굴로 보정이 되는 기능을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달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핸드폰 아니라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후보정, 후반 작업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보정된 얼굴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뭐 배우분이나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의 프로필 사진을 제외하고서는 스냅 촬영, 뭐 웨딩, 돌, 우정 스냅 아니면 개인 화보라던가 가벼운 단위의 촬영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당연하듯이 보정된 얼굴을 기준으로 잡고서 이제 피드백이나 컨펌을 하기 시작하시죠. 이게 비단 상업하시는 분들만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보정에 익숙하지 않으신 일반 분들, 카메라 사진으로 셀카 찍는 건 좋아하시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업에 있으신 상업사진 작가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점점 변화하는 까다로운 리퀴파이 기준에 있어서 물론 대부분 다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어색함이 있거나 불편함이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내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리퀴파이 보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티가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되는 보정을 잘한 보정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카메라로 찍는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라는 말을 생각보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소프트웨어로 그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로 촬영을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사니까요. 그런 일들이 잦아지고 내 자존심과 이제 트렌드 이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업으로 돈을 벌고 싶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어주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서 그의 기준에 따른 보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만큼 금전적 수익을 얻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정을 하면서도 클라이언트, 고객이 아닌 얼굴로 보정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간단한 팁들, 포토샵에서 리퀴파이만을 다룰 것이고 이 기능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보정을 하기 위한 간단한 저만의 몇 가지 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포토샵은 포토샵 CC, 저 같은 경우는 2020 CC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언어는 영문이나 한글 어떤 거나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한글판으로 사용을 할 거고, 포토샵 2020 CC 버전을 사용할 거라는 거, CC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버전이라던가 혹시라도 크랙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픽셀 유동화 창, 리퀴파이 창에서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C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샘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 보시면 필터라고 있을 겁니다. 영어로도 필터 똑같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픽셀 유동화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리퀴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픽셀 유동화를 눌러주면은 픽셀 유동화 창으로 진입이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X 누르시면은 바로 리퀴파이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화면이 저희가 오늘 다룰 화면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패널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우측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일 왼쪽 상단에 뒤틀기 도구 W 단축키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물체 왜곡을 주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왜곡을 줄 수 있는 기능인데 말 그대로 뒤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 기능 뒤틀기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래쪽은 재구성 도구라고 써있고 R, 단축키는 R이에요. 이 재구성 도구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지우개, 이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브러쉬를 통해서 왜곡을 준 부분을 재구성 도구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매끄럽게 도구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매끄럽게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래쪽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형상 자체 왜곡을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계 방향 돌리기 도구, 말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오목도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 중심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볼록 도구는 당연히 그의 반대의 상황입니다. 안쪽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오목도구랑 볼록도구는 생각보다 사용처가 있습니다. 오목도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뭐 여러 명의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의 크기를 조금 줄인다던가 아니면 특정 포인트의 크기를 좀 좁게 할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코를 보정하는데 과한 보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코 볼뿐만 아니라 콧대 전체 골격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때 오목도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코의 크기를 뭐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볼록 도구를 제일 많이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은 눈 크게 하는 거죠. 눈동자든 눈이든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어서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아래쪽 왼쪽 밀기 도구도 있는데 저는 이 왼쪽 밀기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잘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마스크 고정 도구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보정하지 않을 곳, 이 부분은 왜곡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그 보호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눈을 보정을 한다고 했을 때 눈을 이렇게 가려주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뒤틀기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주변을 이렇게 막 움직여도요, 마스크 고정 도구로 가려준 부분 안쪽은 전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 주변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사체 주변에 선이나 아니면은 그 왜곡이 생겼을 때 누가 봐도 티가 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바로 옆에 다른 사람, 다른 피사체 혹은 무언가가 같이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왜곡을 통한 보정을 줬을 때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딸려와서 전체적인 사진 자체가 망가지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로 가려주고서 보정을 하고 나면은 이 안쪽은 멀쩡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보정이 되길 원치 않는 부분은 가려주시고서 마스크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마스크 고정 해제 도구는 이렇게 내가 마스크 고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우개처럼 다시 지워주고 풀어주는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밑에 있는 도구, 얼굴 도구, 제가 이 리퀴파일을 가장 편하게 하게끔 해주는 도구인데 이 도구는 이제 조금 이따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우측에 있는 브러쉬 도구 옵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기, 밀도, 압력, 속도 4가지로 되어 있고 스타일러스 압력과 모서리 고정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크기라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보시면은 브러쉬가 지금 이 원만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크기를 줄이고 크게 하는 크기라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직접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단축키 중괄호를 이용해서 좌측 우측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익숙하게 손에 익도록 해두시면은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밀도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얼마나 많은 범위를 잡고 움직일 거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러쉬 크기가 있으면 밀도가 0일 때 좁은 범위만 잡고서 이렇게 딸려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밀도라는 게 100이 됐다 하면 보이시나요? 이 브러쉬, 이 원이 지나가는 영역의 전체가 다 따라옵니다. 내가 이 브러쉬를 통해서 보정을 뒤틀기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높은 밀도로 이 브러쉬를 따라오느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형태 전체를 이동시키면서 왜곡 보정을 한다고 했을 땐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좋고,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한 부분만 이제 보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밀도가 낮은 게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밀도를 30에서 40 정도 두고, 이렇게 30, 40 정도 두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40으로 고정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 다음이 이제 압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압력은 밀도랑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밀도가 얼마나 넓고 좁은 범위를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면, 압력은 그래서 이 브러쉬가 지나갈 때 얼마나 강하게 움직일 건데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것도 보여드리면, 압력을 제일 낮게 쓸 때 거의 움직이지 않죠. 지금 마우스를 지나가게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약하게 움직인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압력을 100으로 한다면 보이시나요? 강하게 다 딸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보정을 위해서는 이 압력이라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낮으면은 뭐 디테일하고 자연스러운 보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이 중요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보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압력이라는 수치를 10을 넘기지 않는 게 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많이 개별차가 있긴 하겠지만 10까지 두시는 분도 계시고, 뭐 20 이렇게 두시는 분도 계시고, 기호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압력은 10으로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스타일러스 압력이라는 부분은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타블렛의 필압에 따라서 이제 고정이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모서리 고정이라는 부분은 리퀴파일 하시다 보면은 이 고정이 풀려 있을 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모서리에서 밀어버리면 보시다시피 뒤에 사진이 밀려서 투명한 공간이 나와버립니다. 말 그대로 이만큼이 비어버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모서리 고정을 눌러주고서 밀면은 모서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서리 고정은 눌러주시고서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간단히 넘어갔었던 여기 있는 좌측의 얼굴 도구 단축키 A 버튼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추가된 게 2017이었나 18cc 버전에서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자동 이제 얼굴 도구라는 게 없었고, 다 이제 일일이 뒤틀기 도구와 블록 도구, 오목 도구를 통해서 리퀴파일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요즘은 이 기능이 추가돼서 굉장히 편하게 누구나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A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얼굴 옆으로 선이 나타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바로 사진상에서 피사체의 얼굴을 인식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마우스 커서를 갖다 쓸 때 얼굴 윤곽도 잡히고 눈부터 코, 입 다 잡히죠.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로 사진을 통해서 보정할 수도 있고, 우측에 보시면 인식된 얼굴의 영역에서 눈과 코와 입 그리고 얼굴 모양까지 다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좌측의 사진상에서 보정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얼굴 윤곽에 점과 변형 컨트롤이 활성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점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얼굴의 너비를 조정해 준다던가 입의 위치, 크기, 입꼬리, 각도 등등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얼굴의 너비를 한번 건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원호를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제 아래쪽에 턱선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턱선도 작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엔 사실 턱선은 자동을 잘 쓰지 않아요. 턱의 길이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입의 크기도 작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입꼬리의 각도, 입술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너비도 조정할 수 있고, 콧볼, 코의 높이, 눈동자의 크기와 길이, 있고 눈꼬리 각도까지 대부분의 것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래서 단순하게 간단하게만 보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바로 얼굴을 인식해서 후다닥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과한 보정이 트렌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한 보정을 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하관만 깎습니다.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턱만 조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얼굴이 전체적으로 비율이라는 게 있죠. 턱이 작아졌으면 얼굴 둘레가 전체적으로 작아져야 되고, 줄어든 턱만큼 턱의 턱선의 높이만큼 코와 입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라는 게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리퀴파이를 잘 못하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특정 부분만 건드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거죠. 턱만 깎는다던가 이렇게 턱을 올려서 막 V라인을 만들어요. V라인을 만드는데 턱을 조져놓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옆과 위쪽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비정상적으로 턱만 갸름해진다던가, 혹은 이제 막 코를 막 엄청 좁은 코를 좋아하시죠. 이런 식으로 코를 만들어 버리신다던가, 아니면은 눈 크기를 말도 안 되게 이제 막 키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버려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SNS 상에서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리퀴파이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특정 부분만 성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동으로 보정을 하신다 했을 때는 밸런스를 신경 쓰셔서 조화가 맞게끔 보정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측에 있는 수치를 통한 보정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변형 컨트롤을 통해서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수치로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이 클립 모양은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시켜서 같이 움직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안, 우안, 왼눈의 크기, 오른눈의 크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눌러주시면 같이 따라가죠. 지금은 이렇게 빼고서 조절하시면 눈 크기가 짝짝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같은 사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의 거리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코의 높이, 코의 넓이 다 하나씩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인물 사진을 리퀴파이를 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신경을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리퀴파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고 티 안 나는 보정이 아니라 요즘 핸드폰 어플 보정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정의 범위 정도로 보정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A 버튼을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 얼굴을 봤을 때 사실상 보정을 하기 크게 없는 얼굴이긴 하지만, 만약에 보정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도드라진 하관과 그거에 맞춰서 얼굴의 밸런스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얼굴 폭을 조금만 줄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마의 폭을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턱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 턱선은 오토로 하게 되면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수동으로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후를 비교하시면 아주 미세하게 옆라인과 이마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위쪽 걸려있는 배경 텍스처들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그게 차이가 안 날 정도의 왜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W 뒤틀기 도구를 통해서 나머지 선들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옆에 광대선을 정리를 해주고, 문제가 이제 도드라졌었던 하관을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왼쪽 턱이 더 도드라진 피사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왼쪽을 좀 신경 써서 먼저 기준점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맞게끔 우측도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조정을 해주면, 지금 과하게 너무 이쪽이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풀어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관이 조금 각진 것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관이 부드러워서 이제 좀 쉐입 자체가 선명하고 날카롭게 빠졌는데, 여전히 턱 끝은 좀 투박하게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 턱선과 오른쪽 턱선의 밸런스가 조금 달라서, 높낮이가 달라서 그거에 맞게끔 턱도 조금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턱선 자체가 각진 게 없어지고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할 것은, 이제 턱이 얇아졌기 때문에 뭐 턱과 입술의 높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코를 조금, 왜냐면은 저희가 이 옆에 광대를 줄였기 때문에 코도 조금 따라서
잡아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를 맞춰주고 추가적으로 이마 라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대부분은 이마가 푹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포물선 모양으로 모양을 맞춰주면 예쁩니다. 이렇게 하고 눈은 워낙 크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졸린 눈에서 눈꺼풀만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예시 사진이 너무 조금 괜찮은 사진을 가져와서 보정할 게 많이 없었긴 하지만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하관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하관과 동시에 위에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이 맞춰졌고요. 옆에 광대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콧볼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눈꺼풀 처진 게 조금 올라가서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그게 차이가 안 나지만 당사자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정이 됐다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고 예쁜 리퀴파이가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었던 이제 기능적인 부분, 수동으로 하는 부분과 이제 수치를 통해서 보정하는 부분들을 모두 참고해서 이제 한번 직접 복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시고 나서는 꼭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변형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니까 꼭 확인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히 영상을 통해서 리퀴파이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기능은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기능들이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포토샵에서 성형수를 다루시는 초보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능들은 알지만 이제 이 보정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내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나만의 기준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진 보정이라는 게 자기의 색감, 자기의 스타일이 생긴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고립이 되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고 생각은 항상 하지만 제 스타일만으로 고립이 되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조금 깨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나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거죠. 이제 고객이 원하는 사진을 찍어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연스러움,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뭐 양이라던가 미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보여드렸었던 영상처럼 보정을 해보시면 조금 더 고객이 원하는, 혹은 취미거나 아니면 사진 보정을 통해서 내 얼굴을 셀카를 보정하시는 걸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만족감이 있는 리퀴파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take it personal.